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원전 해체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전 해체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와 인력, 금융 등 종합 지원을 통해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 5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주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암흑물질의 존재를 포착하기 위해 강원도 정선 지하 깊은 곳에 실험실이 세워집니다. 내년에 이 실험실이 완공되면 우주 생성 초기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신 칩 판매 방식을 두고 특허 분쟁을 벌인 애플과 퀄컴이 2년여의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3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특허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퀄컴 칩을 사용한 5G 아이폰 출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수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고 20도를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고온 건조하며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서울 등 중부와 경북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9.1도, 광주 12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 높았고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24도까지 올라 5월 중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오늘 미세먼지는 전권형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원전 해체 산업을 미래 원전 산업계의 먹거리로 삼기 위해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해체가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외 해체 시장 확대에 대비해 4대 중점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오는 2022년 고리 1호기 해체 시작 전이라도 해체 물량을 조기에 발주하고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에 민간 합동으로 선제 투자에 나섭니다. 또 원전 기업이 해체 분야로 사업을 전환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생태계 기반과 인력, 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단계적 해외 진출을 도울 방침입니다. 안전한 해체 관리를 위해서는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전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정보 공개도 강화합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정책 과제를 추진해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0% 달성과 원전 해체 시장 세계 5위 수준까지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가운데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암흑물질은 그 정체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이 암흑물질의 비밀을 풀기 위해 강원도 정선 지하 1100m 깊이에 실험실이 세워집니다. 최소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미산 중턱에 지하터널 공사가 한창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이 철광 수직 갱도를 이용해 우주의 신비를 풀 지하연구실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초속 4m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분 40초에 걸쳐 도착한 곳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터널을 따라가면 지하 1100m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롯데 월드타워 높이의 2배 깊이입니다. 이처럼 깊은 땅 속에 연구실을 세우는 건 우주의 4분의 1을 구성하는 암흑물질을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암흑물질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중력에 의해서만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데 아직 정체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연구실이 땅속 깊이 들어간 것도 잡음을 최대한 차폐하고 암흑물질을 포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미온이라는 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두 실험 모두에 치명적인 배경 잡음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현격하게 줄이려면 지하에 실험실을 짓고 실험을 수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여기선 유력한 암흑물질 후보인 중성미자의 질량 측정과 같은 연구도 진행됩니다. 중성미자는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입자인데 아직 연구된 자료가 많지 않아 차기 노벨 물리학상 영순위 연구 대상으로 뽑힙니다. 우주선의 경우로만 보아도 한 10배 정도 더 낮은 레벨까지 저희가 도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잡신호가 10배가 낮아지면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신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하 연구실에는 30여 명의 연구 인력이 상주하며 이르면 내년부터 우주의 비밀을 풀 연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달에 운석이 떨어질 때 물이 분출되면서 간헐천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달을 돌며 대기를 관측하는 탐사선 레디를 통해 달에 운석이 떨어질 때 생기는 간헐천을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조사 기간 동안 달의 대기에서 물 분자가 높게 관측된 33차례 가운데 29차례는 달의 운석이 많이 떨어졌던 시기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0.15g 이상의 운석이 달에 떨어지면 달 토양을 8cm가량 뚫고 들어가 점토로 이뤄진 곳에 박혀 물을 튀어오르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달에서 발생한 물의 양을 계산했는데 이는 달에 충돌하기 전부터 유성체가 갖고 있던 양이라고 보기에 너무 많다며 달이 형성 초기부터 많은 물을 갖고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통신 칩 판매 방식을 두고 특허 분쟁을 벌여온 애플과 퀄컴이 모든 소송을 끝내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최대 30조 원이라는 초대형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세계에 관심이 쏠렸던 두 회사의 특허 분쟁은 퀄컴의 승리로 끝났다는 평가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IT 업계의 대표주자 애플과 퀄컴이 서로를 향해 꺼냈던 칼을 칼집에 집어넣었습니다. 특허 분쟁과 관련해 전격 합의를 이루고 전 세계에서 제기한 각종 소송을 일괄 취하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애플이 퀄컴의 통신칩 판매 방식이 불공정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싸움이 시작된 지 약 2년여 만입니다. 소송 금액이 최대 270억 달러, 우리 돈 30조 원까지 늘어난 초대형 특허 분쟁은 공개 변론이 시작되자마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퀄컴의 완승이라는 평가입니다. 두 회사는 애플이 퀄컴에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한 번에 지급하고 6년짜리 라이센스 계약을 2년 연장 옵션으로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의는 지난 4월 1일부터 소급해 효력에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회사의 종전선언에 주식시장도 반응했습니다. 승전국 퀄컴의 주가는 1999년 이후 하루 상승폭으로는 가장 큰 23.2%가 뛰었고 변수가 사라진 애플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특허 공방 와중에 일부 모뎀 칩을 퀄컴 대신 인텔에서 받아서 왔지만 이번 합의로 다시 퀄컴 모뎀 칩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정을 할 수 없던 애플의 5세대 이동통신, 즉 5G 지원 아이폰 출시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천문학적 소송 액수뿐 아니라 세계 IT 분야 지형까지 바꿀 수 있다며 관심을 끌어온 두 회사의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세계의 5G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TV 화면의 선명도가 하루게 다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QLED, 즉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가 OLED의 뒤를 이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떠올랐는데요. 이 QLED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자연에 가까운 색을 구현하는 디스플레이 수요가 늘면서 QLED, 즉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가 유기물을 이용했다면 QLED는 유기물 대신 스스로 빛을 내는 반도체 입자인 양자점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QLED 디스플레이는 전극에서 주입된 전자와 전공이 양자점에서 만나 빛을 내는 원리지만 불균형 이동이 문제입니다. 전자는 위아래로 잘 이동하지만 전공은 이동이 더디어 QLED의 성능을 떨어뜨리고 수명을 짧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QLED 양자점의 표면을 바꿔 이 불균형 문제를 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자점에 특별한 화학적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 전공 주입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양자점 디스플레이의 최대 밝기를 더 높여주고 효율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기존 소자보다 밝기는 4.5배, 전류 효율 1.7배, 전력 효율은 2.3배가 향상됐다는 설명입니다. 이 기술은 모든 색상의 양자점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 QLED 상용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TV 디스플레이 외에도 최근에 이제 5G 시대에 맞아서 걸맞게 이제 AR, VR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는 재료 분야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머터리얼즈 케미스트리 C 3호로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QLED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자연 색상에 한 발 다가선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양초의 주성분인 파라핀을 이용해 차세대 꿈의 소재 그래핀의 품질을 높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그래핀을 만들 때 생기는 주름과 불순물을 파라핀을 활용해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핀은 뜨거운 금속 위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주름이 생기고 이후 다른 기판에 옮겨질 때 지지체로 사용된 필름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그래핀에 파라핀을 발랐더니 파라핀이 녹으면서 그래핀 주름이 펴졌고 파라핀을 식혀 제거했더니 깨끗이 제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기존 그래핀보다 저항 균일도가 5.6배 좋아지고 전자 이동도가 4.5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즉 5G 서비스가 지난 3일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망이 아직 제대로 구축이 안 돼 먹통인 곳이 많다 보니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동통신업계는 가입자 끌어모으기에만 혈안이 돼 불법 보조금이 판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에 가입한 김찬빈 씨. 게임과 초고화질 동영상 시청 등을 좀 더 빠르게 끊김없이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이런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5G망이 제대로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용화에 들어가다 보니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겁니다. 특히 5G 신호가 없는 곳은 기존 LTE로 전환하도록 설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 신호도 잡지 못하는 먹통 상태가 빈번했습니다. 좋은 기술이고 신기술이라고 이제 광고를 많이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샀던 건데 일단 현재로서는 생각했던 것만큼 사용이 안 되다 보니 아쉬운 점이 많고요. 정부와 이동통신업계는 이르면 오는 2022년 5G 전국망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의 모든 가입자가 제대로 5G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3년가량 걸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기 위해 망 구축과 콘텐츠 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동통신업계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무차별적 지원금을 살포해 이용자 차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30만 원대 5G 단말기에 지원금이 90만 원가량부터 43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라든가 뭐 보조금 그런 거를 좀 더 실어가지고 많이 이제 통신사마다 이렇게 지원금 많이 풀어가지고 유치를 많이 하려고 했었죠. 방송통신위원회는 5G 관련 과열 경쟁과 불법 보조금 영업에 대해 경고했지만 초기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일본 규슈에 있는 활화산인 아소산이 어제 오후 6시 30분쯤 분화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아소산의 나카다케 제1분화구에서 분화가 발생하면서 분화구에서 나오는 연기가 200m 높이까지 올라왔습니다. 구마모토현과 오이타현에 걸쳐 있는 아소산은 유후인, 베프 등 유명 온천들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아소산의 화산 활동이 증가하자 지난 14일 오후 화산 경계 수준을 1에서 2로 올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에 가속도가 붙는 것 같다라고 느껴본 적 있으시죠? 프랑스 소르본대 철학교수 폴 자네는 10살은 1년을 인생의 10분의 1, 50살은 50분의 1, 70살은 70분의 1로 느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자각한다고 분석했는데요.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 시간에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생각하는 심리, 이 시간 수축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